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딸한테 초등학생이 된 아이가 있는데 이전까진 둘 다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 편이라 바쁘고 정신없는 일이 많지만 집에만 있으면 약간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아이를 위한 비용을 생각하면서 일을 그만둘 수 없었고요. 사실 결혼 전까지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나, 양가 집안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을 만큼 우리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죠. 남편의 저희가 결혼했을 당시에는 남동생이 백수였던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결혼을 하게 되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한 저는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린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힘으로 결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 아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아이가 생기자 남편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했고 저도 막 달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생각과 가치관은 같았고 가난을 내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어버리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노력이 인정받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의 경우 결혼 3년 차에는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고 승진한 후이니까요. 연봉은 조금 올랐지만 그쯤이어서 다행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 더 여유로워졌고 이전에 불안해서 저축했던 돈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복덩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특별히 운이 따르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제가 다시 취직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일반적인 병설 유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서가 지적했어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더군요. 진짜 병설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려는 생각은 아니시죠?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요. 그냥 집이랑 가깝고 등하원 시키기 좋고 거기도 꽤 괜찮다는 이유로 그곳에 보내려 했는데 안 된다는 이유예요. 형님께서는 교육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해서 모르시는 모양이신데요. 한 반에 선생님 한 분밖에 없고 아이들이 20명인 곳도 많고 30명을 넘기도 하는 병설 유치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성이 발달할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보내는데 사회성이 길러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할 텐데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 봐요. 선생님이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넘기는 거야.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내 애도 아니고 누구 애인데? 하나하나 정성껏 봐주겠어요. 방치하는 게 아니야.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 요즘 시대가 그 어떤 시대인지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그저 일부에 불과해. 방치라면 그분들도 꽤 신경 쓰실 거야. 체력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엄마도 자식 보는 게 힘들어서 벅차는데 선생님들이 무쌍인가? 그러니까 사리 보러 보낸 게 맞죠?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셨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잡아주려고 해요. 영어 유치원은 매우 비싸고 들어가기도 어렵대요. 맞죠? 그래도 원래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죠. 애들을 위해서인데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를 알아주는 대학까지 나온 여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알아주는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죠. 이름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학교 이미지 차원으로 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유명한 학교 5개만 말해보라고 하면 나오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때문에 동서는 자신의 학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앞에서는 더욱 심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고졸이었기 때문이었죠. 분하긴 했지만 그것마저 잠재울 정도로 대학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동서는 저와 의견이 부딪힐 때면 늘 그걸 히든카드처럼 꺼내 쓰곤 했죠. 알지. 유명한 대학이니까 그러니까요. 교육에 관해서는 형님보다 제가 위에 있지 않겠어요. 누가 저 잘 되자고 그래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동갑이라서 잘하면 앞으로도 쭉 볼 텐데. 유치원부터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면 저희가 곤란하죠. 더군다나 형님이신데 수준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난 우리 애한테 억지로 뭘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더욱 어릴 때 뭘 해야 할지 정하게 하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 엄마들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당연히 조기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만 해도 교육 과정이 다르다는 걸 아시나요? 아, 그렇군요. 경험에 부족한 아이란 말씀이죠. 우리 아이는 반드시 영어 유치원을 다녀와야 한다면, 그곳에서 잘 안 닿는다면 사립유치원으로 넘어가야 해요. 병설 유치원 보내려면 홈스쿨링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내 생각도 해볼게요. 형님, 취업하셔서 돈을 벌어서 아이를 위해 벌는 거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보내주세요. 무리한 것만 가지 말라는 건데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귀찮아서 아닌가요? 일단 제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시라니까요. 가깝다고 여기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보내는 것도 아이를 위한 거야 뭐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동서가 말하는 걸 들으면 나는 마치 무심하고 멍청한 엄마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제 의도는 분명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곳도 좋지만 집 근처라서 안심이 되고 동네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말을 듣고 나니 돈이 아까워져서 딸의 미래도 방치해 놓은 그런 엄마인가 자괴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남편의 반응은 딱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재수 씨의 아이를 보내는 것에 대해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관심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뿐이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많은 잔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재수 씨는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하기만 하다니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들었다. 자기에게 잘 맞는 교육 방법도 있고 만족스럽다며 나에게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을 때 난 아직도 집 앞에 10분 거리에 있는 유치원으로 아이를 보내려는 입장이었다. 우리 아이를 마치 학대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나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 유난스러울 만큼 타고났어야 했는데 취직 준비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사용하지 못한 건 아닐까? 나는 엄마로서 실시하는 건가 싶고 실시하는 건데 뭔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잘 다니던 회사까지도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최고일 것 같아. 그런데 자꾸 마음이 찔리게 만들어.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이때부터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내가 더 들어줘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 사립은 보내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그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내 동생이 혼자 벌어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난 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취업할 계획도 없다고 했고, 그렇지, 무슨 대기업이나 그런 곳에서 자리가 나면 이끌어줄 선배들이 부른다고 했던가? 진짜 대단하긴 해,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간다니. 나는 가본 적이 없어서 알 길은 모르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서방님이 그걸 다 감수해야 할 거야. 공장 다니는 사람이 어디서 그런 돈을 얻어? 참 걱정이네. 월급 300 중반인데 그걸로 불가능한 건데. 지금 그쪽 집 걱정할 때야. 모자라면 시어머니가 보태주시겠지. 아들 손자라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는 어떡하지? 얼른 지금이라도 알아볼까? 사립 아니면? 당신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겠죠. 유학을 보내지 못해도 그 정도는 해볼만 하겠죠. 저는 반대 의견은 없어요. 결국 귀가 얇은 탓인지 우리 부부는 동서양 사람처럼 영어 유치원과 살인 유치원을 찾았어요. 하지만 영어 유치원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해 더 이상 인원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기조차도 어렵단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다행히도 집과 가까운 살인 유치원에 우리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상황이 좋았어요. 남편도 그만큼 나쁘지 않다고 할 만큼이네요. 아이를 잘 케어해 주었고 물어보지 않아도 아이의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많았어요. 미술, 독서, 음악, 수영, 운동까지도 수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론 유치원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다녔던 곳은 정원이 16명이었는데 담임과 부담임 둘 다가 아이들을 돌봐주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직장에 다니는 제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원 시간이 일반 병설 유치원보다 늦었고 방학 기간은 훨씬 짧았어요. 근데 그중 가장 좋은 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동서는 자신의 아들이 영어를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우리 아이가 사립학교에 다니는 것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마저도 수준으로 나눠버렸죠. 수영이라고 그게 뭐가 도움이 돼요? 아이가 좋아한다 해서 건강에도 좋고 미리 배워두면 좋다고 해서 거기에 체험 활동이 정말 많아서 아이가 언어 학습도 빨라졌다 하고 실제로 제법 말도 잘 알아듣더라고 좋아한다고 했어요. 빨라졌다고 해요. 다들 이야기해요. 형님, 그런 식으로 아이 교육에 신경을 안 쓰시면 얼마나 빨리 격차가 벌어지는지요. 아, 진짜로 불안하진 않으세요? 유치원 다니는데 뭐가 불안해요? 치안이요. 교육이죠. 귀가 열려있는 나이라서 영어는요.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도 영어로만 대화하고 있어요. 형님은 아이와 놀거나 여행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에 신경을 덜 쓰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이가 겨우 5살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노력하고 있어요. 형님은 어디서 그런 여유를 얻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부모들은 학원까지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우리 아이는 개인 지도를 받을 생각이에요. 5살이라니 중국어야 좋은 곳은 아닌데 애들을 모아서 공부방처럼 운영하는 곳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요즘 시대의 중국어는 필수잖아요. 아이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영어, 집에서도 영어를 그리고 중국어도 따로 배우게요. 주말에만 특별반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에 형님은 같이 안 하시겠어요? 아니면 영어 공부도 있으니 그쪽으로 고려해도 되겠죠. 아니야,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계획이 전혀 없네요. 하긴 공부를 해봤어야지 뭘 계획을 짜죠. 솔직히 살인유치원 시절 제덕이 만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 말 잘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후회하실까요? 그야 물론 좋은 것이지. 근데 여기서 더 늘리기는 싫고 애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 진짜 답답하네요. 원래 애 교육은 엄마가 맡는 건데 상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은 워킹맘이잖아요. 그게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래도 아주 어릴 때는 내 품에서 끼고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거든요. 곁에서 페이스메이커 해주려면 엄마도 같이 뛰어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님 딸도 제대로 된 대학은 갈까요? 애가 잘하면 가겠지. 형님,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이 뭘 알아요? 엄마들이 말해도 잔소리로 알아들을 거예요. 이미 제 나이에는 늦은 거거든요. 목표를 심어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에요. 제가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제가 다 겪어본 길이니까 그런 거죠. 형님이 딸이 고졸이나 대학을 가더라도 지방 잡대나 보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원하는 학교라면 지방에 있어도 괜찮은데 모든 걸 다 하시면서 그거 자격지심이죠. 뭐 형님이 고졸이라는 자격지심이야. 그렇다고 해서 애 인생까지 운전 엉망으로 하는 엄마는 되지 말아야죠. 왜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전곡 찔러서 기분 나쁜 거죠. 저는 빙둘러서 말하는 타입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릴 때는 자기소개를 하죠. 내 성격은 이거고, 내 이름은 저거고, 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적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의 이름만으로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대학의 이름만으로도 이전 노력과 성실함이 한꺼번에 입증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학은 출발점이며 대학에 다니면서 격차를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동서 씨의 말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이미 이력서를 작성할 때도 대학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제게도 그 부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저 그런 거죠. 그러나 딸의 삶을 그러한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고려해야 해요. 그냥 따라와 주세요. 모르면 제가 따라 하시면 돼요. 남편은 그러한 말씨를 듣고 제 반응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짜증을 내었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인정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아이가 영어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나 우리 딸이 한 달 조금 넘게 다니다가 가기 싫다고 해요. 항상 주말마다 남편과 놀고 요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해요. 딸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남편은 아이가 그만 다니게 하려 했지만 동서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동서와 말다툼을 한 뒤에 돌아왔어요. 왜 나와 동서랑 말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지 알겠더라고.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방문 판매하면 대박이 나겠어. 그렇게 말을 참는데 끝이야. 기분 나빠하면서도 내 전공을 콕콕 찔러서 화가 나니까 돈 아까워서 끝내라는 아빠처럼 만들더라. 내 말은 그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계속 초조해져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심지어 설득력이 있어서 들어보면 끌려. 전생에 분명히 약장수였을 거야. 그러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만둔다고 단달이 말해놨어. 앞으로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줘. 같이 있으면 휘둘릴 거야. 진짜 애를 키우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다른 사람들도 진짜 다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나중에 교육 따라가기 어려워서 애가 우울해질까봐 걱정도 한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나 화끈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애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가난을 끊기로 했었지만 그것은 다른 문제다. 생각해보니 내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었네. 나도 모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고압적으로 애한테 시키는 건 하지 말자. 그 돈으로 애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부모가 더 멋지지 않습니까? 응, 엄청 멋져요.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노후도 탄탄하게 설계해야겠죠. 그래, 그거면 되는 거지. 자식을 공부시키다가 등골 휘어서 나중에 늙은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는 게 더 짐이 됐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자. 저가 어머니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집안 행사도 좀 피해서 각오하자. 크게 가능할까 그건 좀 걱정이 돼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을 텐데요. 문제는 동서와 서방님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어서 계속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되도록 자주 가지 않아도 꼭 가야 하는 집안 행사 전부를 불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피해서 몇 달은 마주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많이 했고 또 서방님과 함께 들어가면 별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도 피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어머니 생신의 생일상을 차리며 단둘이 남게 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동서는 우리 애가 영어 학원을 그만둔 게 우리 부부가 자신의 의견을 묵살한 것이라고 해석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그런 게 아니라 동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는 애를 그렇게 가르치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랬어요. 곱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별나게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욕심 없는 척하고 사교육을 무시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아마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어째서 그런 저주스런 말을 하십니까? 가족끼리 둔다는 말인가요? 우리 아이들과 형제 자녀의 교육 수준의 차이를 보시고 심한 말씀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두고 보자 후회할 거다와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님이십니까? 제가 하는 조언과 호의를 무시하셨다는 것이요. 그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라 예언하는 건가요? 이게 요지죠. 경고를 들어주세요. 그래도 저는 형님보다 더 배운다면 더 나아질 텐데요. 더 배운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자신만 잘 되겠다고 숨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몇 달만 지나서 포기하면 이건 제 정성을 무시한 거잖아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적어도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차가 내 말이 틀리는 것도 없어. 내가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맙다고도 말하지 않아. 너 잘 되라는 말 아닌가. 하지만 어머님, 그게 아니라고 해. 아니야. 너의 교육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아무리 일을 해도 자식을 그렇게 농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요즘 세상에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이야. 일한다고 대충 하는 걸 행복 이런 것으로 핑계 삼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야. 진짜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만둔 것이거든요. 나도 다 듣고 판단할 수 있어. 애가 힘들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부모냐. 어린애들이 징징거리는 걸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지. 그리고 그게 가정교육이야. 애를 끈기 없는 대로 만들 작정이냐 그 사람하고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알아. 그리고 작은 애는 우리 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고 이야기 들어서 하나 나쁠 게 없는데. 차려지십니다. 너 못 배운 거라 생각해 괜히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지. 웃긴 건 시어머니도 자식 교육이 열을 올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전해드렸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지요. 애들은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크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변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서와 1시간만 같이 있어도 아이 교육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는데 함께 사는 시어머니의 생각 정도는 바뀌는 게 어렵지 않았겠죠. 덕분에 우리 부부는 어머니 생신날 내내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우리 아이도 많이 주눅이 들었네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정말 약할 뿐이에요. 진짜로 너무 화나. 어떡하면 좋을까 그렇게 말을 잘해서. 싸움을 하는 학원에서 나온 건가요? 인생 드라이브 같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건지. 정말로 내가 듣기도 하면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까지도 그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우리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가는 길마다 5kg씩 빠지는 것 같아요. 동생은 얼굴도 진짜 놀랍던데.
맞아요. 서방님 살이 너무 많이 빠졌대요. 예전엔 풍채가 있었는데요. 홀쭉해진다. 고생할 거야. 동생은 혼자 벌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게 웃긴 소리라고. 월급의 반 이상을 교육에 사용한다는 얘긴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잖아. 이 정도면 며칠은 조용할 거라고 생각했지. 잘했어. 매우 마음이 편했어. 그날 식사 중에 우리 부부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면서 잔소리하는데 참고 있던 남편이 동생에게 한 말이야.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하냐? 동생 혼자 버는데 앞으로 사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귀까지 빨개지면서 헛소리를 뱉었다. 속은 시원해졌다. 곁에 있던 서방님도 웃음을 참느라 힘든 표정을 지었고 그때 자신은 대기업에 취업할 예정이라며 큰 소리를 치며 상황을 대충 정리했다. 동서편을 들던 시어머니도 작은 아들이 혼자 벌어서 힘들다고 강조하자 저희 편으로 돌아와 취업하라고 하셨다. 덕분에 드라이브에 온 분을 동서로 놀릴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신도 앞으로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취업을 압박하며 말해. 아니면 정말 취업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애교육인이라던가 제대로 된 말도 못하게 될 테고. 배부르니까 그만하는 거야? 유치원에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라. 뒤져보니 난리가 아닐 것 같다. 들었어. 내 집 식구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그것도 문제다 뭐. 갑질하는 게 아니라 취한 말이야. 왜? 취업하면 내 동생은 더 편해지고 당신한테 떠들 시간도 없을 거야. 대기업에서 진짜로 일이 힘들다고 들었어. 그래서 아무리 대우가 좋아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좋은 대학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으스대는데 진짜 대기업에 들어가면 날 얼마나 무시하겠냐고. 이제 회사 때문에 시비 걸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 동생은 하필이면 뭐 하다가 놀리는 녀석이었어. 근데 두 사람은 대학이나 회사에서 만난 거야? 두 사람 사이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았지만 서로의 관계가 접점이 없어. 아마 소개를 통해 만났겠지. 동생이 좋아하는 여자는 똑똑한 여자인데 그게 동생의 이상형이었어. 나나 동생이 모두 공부에 신경을 쓰고 성장해 나가면서 어릴 적에는 그런 삶을 동경했었어. 너도 마찬가지로 왜 나를 만났는지 의문스러웠겠지. 난 고졸인데 동생이 똑똑한 여자를 선호하는 데 비해 나는 현명한 사람이 이상형이었거든. 머리가 좋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야. 내가 취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좀 불안했었지만 방법은 잘 통했어. 그 뒤에도 계속해서 동사를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아이 교육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는 동서랑은 다르다. 주 옆에 보고 이야기를 해라. 지금이라도 취업하지 않으면 아이 사교육을 앞으로는 못 시키게 된다는 식으로 쏘아주었더니 전에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효과는 굉장했죠. 전생에 약장수가 분명했을 동서의 입이 완전 닫혔으니까요. 그런데 동서가 진짜 대기업에 입사하면서부터 저는 바짝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괜히 말했나 싶은 후회가 됐지만 의외로 진짜 바쁘게 보였어요. 밤낮 할 것 없이 야근하고 업무에 시달리는 듯했죠. 그러면서도 아이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 교육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은 그 일에 대해 서방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동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야근이 많은데도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들을 다 하니까요.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게 맞는 것인지 몰라요. 오히려 형수님이 훨씬 더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형과 형수를 보면 부러워요. 에이. 그래도 밥 먹을 때 영어로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해 말이에요.
지옥이 별개인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냥 식사 중에 밥만 퍼먹어요. 아이도 잘 먹었다. 잘 먹을 거라고 하면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고 끝이에요. 그게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에이, 그래도 그런 노력이 어딨는지요. 우리 집은 그런 건 절대 못해. 열정 넘치는 가정이거나 남편을 그냥 인정할 뿐이에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리잖아요. 벌써 바이올린이면 피아노도 몇 개나 배우는지 모르겠고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몸은 힘들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고요. 가는데 애는 계속 크고 그만큼 더 돈이 들어갈 텐데 솔직히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동서가 대기업 다니는데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돈은 전부 아이 교육비로 쓰이니까 예전이랑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월급도 어느 정도는 애한테 들어가니까요. 정말요네. 저축 뭐 이런 건 꿈도 못 꾸는데 근데 형한테는 이런 말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하니까. 걱정 마세요. 근데 그이가 많이 걱정해요. 서방님이 살이 너무 빠졌다고 예상치 못하게 동생을 매우 챙기고 세세히 신경 써주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이 그런 면이 있어서 더욱 미안하고요. 결혼 전에 만난 도련님은 명확하게 밝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뒤로는 힘이 빠지고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들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 보였기에 어느 정도 버텼던 것 같아요. 결국은 아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때가 왔어요. 그때 나 또한 아이들의 교육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직접 가보았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아무 유치원이 아니라 넣으려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이 닮아간 사립초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 갑자기 왜? 생각보다 좋아 보이지만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여기가 아이가 교육을 받기 좋은 곳 같아. 여보, 우리까지 이렇게 하지 말자.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는데 나 솔직히 무서워. 사교육에 열 올리는 건 가정에서 한 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 욕심이야. 이런 것이 욕심이 아니라 그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많아 수영장도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아서요. 선택한 거예요. 절대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려는 생각은 없고 그냥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 좋은 거 같잖아요. 시설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제가 찍어온 것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학교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집과 가깝고 우리가 함께 다닌 친구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았죠. 게다가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일해왔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하던 중이었죠. 그날은 동서의 생일이었는데 시족하는 학원 서방님이 야근 때문에 늦어져서 저희끼리 먼저 만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우리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하니 동서가 반발했습니다. 거기 경쟁률이 꽤 높을 텐데요. 굳이 거기 보내야 하나요?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그런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진짜 가식적이다. 우린 영어 유치원에 보낼 때는 그렇게 절 유난 떠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런 부모가 더 무섭다니까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아동 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세상에서 난 아이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의 조언도 나쁘지 않았고 사립 유치원에 보낸 걸 우린 감사하게 생각해요.
덕분에 아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영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진짜로 고마워해요. 그리고 사립학교를 선택한 것도 수영장 때문이었어요. 남편도 어색하게 웃으며 이해해 주었어요. 네, 재수 씨 덕분에 우리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번 결정은 제가 내린 것이고, 돈은 좀 들지만 그리 큰 차이는 없어요. 아이 친구들도 많이 다니니까 안심도 되고, 집에서 멀지 않아 편해요. 우리 회사 위치로 태워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핑계가 진짜 길어요. 남편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제가 유난히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살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수준인데, 차이도 굉장히 커서 수영장 때문에 그 학교 진짜 교육을 무시해도 될 정도가 있어요. 동서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이도 거기 다닐 생각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형님이랑 함께 1번 학교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신경 써야 하는 것 같고, 거기는 그냥 포기하세요. 다른 학교는 많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아이도 알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어요. 그쪽에 우리 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학부모가 몇 명이나 가는지 알고 계세요? 괜히 거기 갔다가 주눅 들고 교육 수준 차이 때문에 뒤처지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동서가 그쪽에서 우리 애를 어떻게 보는 거야? 제 생각에는 우리 애가 공부하는 것을 보거나 직접 가르쳐 보는 거예요. 매번 못 따라가면서 이야기하면 조언이에요. 좋게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못 받으면 잔소리 아닌가요? 그냥 좋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교육 수준이 낮아지면서 모든 부분에 소비하는 것 같아서요. 분수 좀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동서가 말 다 했어. 다른 엄마들 얘기한 건데 형님이 발끈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냐면 찔리다. 솔직히 말할게요. 자식 머리는 애초에 유전이거든요. 영어 유치원 엄마들은 거의 다 대학 출신이고, 그런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고졸 출신 엄마가 있으면 나중에 만나거나 모임을 하게 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은 식구로서 싸잡는 것도 싫을 것 같고. 기가 막히네 동서. 화를 내려고 입을 열려고 했더니 가만히 있던 남편이 팔로 막으며 신용했죠. 자신의 말을 하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재수 씨, 아내께 즉시 사과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하다면 한번 저도 솔직해질까요? 그것이 얼마나 참느냐에 대해 모르실 거예요. 무엇이요? 집안에서의 지위로 말하자면 형님하면서도 저는 아래 사람처럼 느껴져요. 무엇을 참고 계신 건가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제출했던 이력서에 대해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봤는지 모르실 거라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네요. 의아해서 남편의 어깨를 잡는 것이었어요. 물었어요. 동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당신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나요?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언제 그쪽 회사 다니고 싶다고 했나요? 이직은 생각 중이지만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대기업에서 힘들어서 잠깐 눈을 돌린 것뿐이에요. 어이가 없네. 결혼하고 이직하신 건 모르셨어요? 하긴 매번 자랑하는 소리를 해도 들리겠죠. 재수 씨, 저는 인사과장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셨죠. 근데 우리 아이를 무시하고 감히 내 아내를 멸시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려고 내 동생을 고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나는 놀라서 입을 양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동서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색으로 남편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깨달았는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외식 중에 진행 중인 그 식당에서 사람들이 다 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드립니다. 내가 미쳐서 거짓말한 것도 맞아요. 진심으로 미안해 해놓요.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동서, 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에요. 네, 진짜.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요. 연애할 때 우위에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마 지금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점점 거짓말이 커졌고. 그런데 대기업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끝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고요. 그걸 학원 보내고.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하던 동서는 손을 싹싹 빌면서 다시 이어 말했어요. 저 이거 알면 그 이각하면 안 둘 거예요. 저 이혼 당해요. 애도 있는데. 애를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저 진짜 앞으로는 입 함부로 놀리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미 그 순간은 늦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이 뒤에 서 있었어요. 내 정신이 팔려 동선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남편이 거짓말을 한 부분부터 듣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듯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갔고 그것을 본 동서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여 급히 계산한 후 그 뒤를 쫓았어요. 식당 근처 작은 공원에서 이미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서 시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나는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주말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 오직 당신 말만 믿고. 당신은 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을 들어줘야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그대로 넘어갔을 거예요. 저를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힘들다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한 가지 거짓말뿐이에요. 그 한 가지만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 정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한 가지가 저희 결혼 생활을 변화시켰어요. 아이는 밤새 울고 당신은 밤새 날 쬐어요. 이게 어떤 결혼인가요? 알지 못할 때는 견딜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학을 못 나가는 것, 대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그 입장을 바꾸는 것, 그건 치명적이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해. 그리고 당신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대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힘들었어. 이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서방은 자신의 품속에서 구깃구깃한 종이를 내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종이는 이혼 서류였어. 다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애랑 이야기했어. 어린아이지만 가족이니까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애는 나랑 살고 싶다고 했어. 그건 안 돼. 애가 결정한 거야. 당신이 너무 무서워해서 싫다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것은 다 따라잡지도 않아. 못하잖아. 노력하면 다 되니까 충분히 나라면 할 수 있어. 근데 당신은 못해. 당신은 자격지심을 애로 채우려고 하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ADHD야. 내가 알아보니까 무작정. 애를 잡아서 교육시키고 훈육할 게 아니라 치료받아야 됩니다. 당신의 교육 방식은 완전히 잘못된 것나고. 난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무조건 아이를 데리고 갈 거예요. 이혼. 내가 뭘 잘못했어? 그 깨진 거짓말 좀 했다고 이혼? 결코 안 해요. 당신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다가요. 씩씩히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조카도 울면서 아빠를 달라 했고 남편이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가 힘들 줄 몰랐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자 서방님이 말했습니다. 내 허영심이었어. 아내도 그랬겠지.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리고 있더라고. 결혼한다고 눈 돌리며 형 결혼식 비용까지 가르쳐서 한 결혼. 누구보다 행복해지고 싶었어. 야, 그게 8년 9년 전 일인데 아직도 그래? 모르겠어.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 형이 취업해서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고 하는 걸 보면서도 나의 인생 솔직히 막 살아왔어.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어.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도 안 된 상태라는 걸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형이 버텨주면 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원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야. 그래서 이제 나도 아이를 성공시키면 내 삶이 보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함축적으로 했나 봐. 그래서 아이 엄마에게 모든 걸 맡겨서 모른 척했어. 근데 이혼은 왜 결심한 거야?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은데 아이가? 애가 너무 불쌍해서 솔직히 얘 엄마가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지만 90%는 우리 아들 때문이야. 일주일 전 새벽에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갔는데 방문이 열려 있길래 안을 바꿨어. 그런데 우리 애가 책상에 앉아 있더라.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 있어서 정신이 없어 보여서 내가 데리고 가서 눕혔지. 그런데 어제 또 그랬어. 대체 저 어린애가 왜 애 엄마가 때리면서 공부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 ADHD 증상인 것 같은데 계속 집중을 못해서 바둑학원도 보내고 있어. 그렇게 계속 반복된 것 같아서 아내는 그것 때문에 더 초조해하고 했다.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나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말을 안 했어?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느끼고 비밀 공유를 하기 싫어지고 형과 형수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너무 미쳐서 말도 못하겠고 결국 동서와 서방님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간단한 한 주를 위해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어떻게든 시간이 걸려서 이혼하게 됐죠. 서방님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사교육으로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협의 이혼만 가능했고 그것도 중단되었습니다. 양육권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학력 위조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법원에서 양육권을 판단할 때 아이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말하고 아빠와 함께 살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현했죠. 하지만 동서는 모든 것이 아이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남편과 시댁에서 시킨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동서의 행동으로 자신의 아이를 상처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류 정리가 모두 완료될 때쯤 서방님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물론 몇 년간 꽤 고생을 했어요. 수년 동안 같은 일을 되풀이해온 아이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발작을 일으키며 깨어나기도 했고 잠깐 졸다가도 놀랐다가 일어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응력이 빠른 편이라서 그런지 병원에 다니며 우리 부부가 시간이 날 때마다 여기저기 함께 다니며 놀아주니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현재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한 친구도 생겼고 성격도 활발해지며 축구부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행되는 아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체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한몫 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빨리 달리는 법만 알려주고 다른 이들을 추월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